하중기 강명 편에 나오는 사주인데, 하중기라는 사람은 장님인데 사주를 굉장히 잘 봐서 중국에서 아주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명조를 책을 한 권 냈는데 딱 30개 명조만 내놨어. 그러니까 뭐 그거 가지고 뭐 사람들이 알 수 있겠어. 그러니까 자기 거를 움켜쥐고 안 풀겠다 이 얘기지. 그 중에서 이제 나오는 30개 명조 중에서 나오는 명조인데, 어떤 명조냐면은 을미년 을유월 병술일 기축시. 그것이 여자예요. 여자다. 여잔데 자, 점수를 보면은 몇 점이야? 1점, 2점, 2.5, 3, 3점이죠, 그죠? 조호를 보면 6월이니까 그게 뭐 크게 춥거나 덥지는 않은 시절이야.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은 용신이 뭘까? 용신이 뭘까 해서 신약하니까 인비를 찾아야 되잖아, 그죠? 용신이 뭘까? 어? 을목, 그지? 요거 용신이잖아, 그죠? 요것도 용신이고 요것도 용신이야. 자, 그런데 이 사주가 이렇게 보면은 이 월지의 좌우묘유는 그냥 잡으니까 정제격이다 이거죠. 정제격인데 화생토 토생금으로해서 올라가니까 어, 정제격인데도 불구하고 이 유금은 보석이라서 흙에 묻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 그죠?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서 그리고 그 용신을 갖다가 월지에 있는 용신을 갖다가 이 용신을 연월에 두 개가 있으면 이거를 쓸까 이거를 쓸까요? 그치? 일간 옆에 있는 걸 용신으로 써. 그러다 보니까 요게 용신인데 용신이 어디 앉아 있냐면 살찌 앉아 있다 이거지. 용신의 상태가 불량하다. 또 용신이 보는 길로 근을 두지 못했어. 가면 뭐 근을 두지 못했고 월주와 일지는 일간의 영역이야. 그죠? 일간의 영역인데 일간의 영역에서 이렇게 보면은 월지에서는 용신을 갖다가 금붕옥을 갖고 하고, 또 일지에서는 을술 묘지를 인묘를 시켜버려. 그죠? 을술 인묘가 되잖아. 그러면은 야 이거 상당히 사주가 어떻게 볼 때도 좀 좋아 보여 나빠 보여? 좋아 보이지 않는데. 그죠? 그럼 뭐가 문제일까? 이 사주에서 딱 보면 저 뭐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다. 유술합이 돼가지고 유술합보다는 또 금기운이 강해서 우선 일단은 사주 오행이 많은 것이 네.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 토기운이 많아. 그저 토가 많잖아. 신약해서 죽겠는데 토가 지금 세 개나 돼 있고 대장이 머리를 올렸어. 이건 병사들이고 이거는 장군이란 말이야, 그죠? 천간에 올라온. 그럼 장군이 저기 보령하는 병사들이 힘이 세일까요? 그냥 병사들이 오합지졸로 묶여 있는 게 좋을까? 병사들이 있고 장수가 있는 것이 세겠지. 병사의 지휘를 받으니까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상관격이야. 상관이 굉장히 심해. 상관이 굉장히 심하다 이거지. 그래서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합격이라 그래. 왜냐면 왜 합격이냐면 이 토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토를 억제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뭐야? 목이잖아, 그죠? 목인데 목에 힘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토를 좀 저렇게 강한 놈은 억제를 해줘야 용신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걸 용신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토가 너무 많아서 이게 수도 없고, 그죠? 수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또 목이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이 토를 억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여자가 이렇게 상관이 많잖아, 그죠? 여자가 식상이 많다 그러면은 우선 죽어나가는 게 관성이 죽어나가. 관성을 공격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비극의 여인이야. 남자와 만나서 살지도 못해. 그죠? 원국에도 여 하나 있는데, 그지? 여 하나 있는데 이게 또 축술형을 당하고 또 충미 여기 하나 계속 하나 있잖아, 그죠? 관성이라고 하나 조그맣게 붙어 있는데 축중 기신계, 그죠? 기신계가 하나 여기 하나 붙어 있는데 축술형을 당하고 충미청을 당하고 그럼 이게 남편은 다 부서졌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제목이 어떻게 붙었냐면 비극의 여인이다 라고 붙었어. 해설을 보면은 병화가 6월에 태어나서 정제격이다. 정제격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격이 월지가 정제라 그러면 바지런하고 성실하는 면이 있어요. 또 화생토 토생금으로 가니까 돈을 보고 탁 달린다 얘기죠. 그러나 주머니가 일간의 근기가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을무 용신이 무력하다 보니까 열심히 돈을 보고 달리긴 하지만 그게 제대로 내 주머니에 모여들지가 않는다 이거지. 그래서 식상인토가 중중해서 신약하니 연월간의 인성을목을 용신하여 지신인 식상을 억제하고 일간을 도와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 이렇게 이걸 갖다가 하고 있다. 또 천간에서 이렇게 인성과 식상이 그걸 한다. 천간에서 일간과 식성이 공격을 하고 있다. 목국토, 그죠? 또 목국토. 이건 무슨 얘기일까? 우리 조상으로 보면 인성은 어머니도 되지만 모두 돼. 응? 공부요? 공부도 되고 육친상으로. 어머니, 조부도 돼. 그래서 조부도 되잖아. 왜 조부가 되느냐? 여기가 비, 식, 재, 관, 인성이잖아, 그죠? 인성. 조부가 되는 것은 뭐냐면 조부는 부인이 누구냐면 식신이에요. 그지? 이게 남자라면 이게 식신이 조모할 거 아니야. 조모는 뭐야? 조모는 아버지를 재성을 낳았잖아. 그죠? 그렇다 보니까는 아버지의 어머니가 식신인 조모란 말이야. 그죠? 조모의 남편이 조부가 되는 거라. 그리고 또 인성은 재성의 재성 아니야. 재성이 극한 거니까 재성이니까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렇게 두 개가 올라와서 그럼 조모와 조부의 관계가 좋을까 나쁠까요? 안 좋지. 그치? 조부는 밑에 조모가 굉장히 많아. 조모가 많고 또 공격을 하고 있어. 조부와요 목국토로 공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부와 조모에서 사이가 틀어졌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의 부부궁도 그 유전의 영향을 받는다 이거지. 부모성이 나와서 충돌하는 것보다 이렇게 조부의 상이 나와서 천간에서 충돌하고 있으면 그게 이어져. 본인한테 부부궁. 그래서 이 여자는 부부궁이 굉장히 힘들겠다. 더군다나 병술백호잖아, 그죠? 병술백호지, 을미백호지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자 그래서 본 여명은 어린 시절에만 병정화 비겁이 죄를 극하여 격을 이루었을 뿐이니 어린 시절이다. 역행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 병신. 배우는 병신 정무. 그죠? 어린 시절. 병신 무술. 그게 이제 0대, 10대,
10대, 20대 어린 시절 요 병정화 대운이 올 때, 근데 요 때는 어때? 좀 좋았을까 나빴을까? 좋았겠지, 그죠? 좋아하겠지. 이 일간이 그래도 세력을 얻으니까 일간의 형제들 이걸 방조한다 그래. 같은 비겁이 와서 일간을 돕는 것을 방조한다 그러고 일간이 인성이 와서 한다는 것을 생조한다고 그래요. 생조한다. 요 시기만 좋았지. 요 시기만 좋았지. 이 무토 때문에 오면 어떨까? 좋았을까 말까? 무토 때문에. 무토 때문에. 안 좋았겠죠. 네? 안 좋았죠. 나쁘지 않았다며. 네? 화기운이 있어요. 화기운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토가 많은 병이 지금 대장이 또 올라왔잖아. 네. 그치? 이거 굉장히 힘든 거야. 토가 많아서 대장이 또 올라왔는데 또 올라왔어 이거 아주 죽어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뿌리까지도 강한. 그러니까 강한 놈이 올라오니까 이때 아주 뭐 이때 이게 무슨 운이야? 식상운이잖아, 그죠? 이때 결혼을 해도 성사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되지, 그지? 여자는 식상이 오면은 남편을 공격을 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이때는 아무리 발버둥을 결혼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때는 요때만 좀 좋았어, 그죠? 요때만 좀 식상운이 너무 강해서 결혼이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식상이 강해지면 무조건 정관을 쳐. 이 식상운이 별로 없다가 들어오면 결혼을 할 수 있는데 저런 게 아니 너무 식상운이 여자는 결혼하는 거는 신약할 때는 인성운이 들어오면 결혼할 수가 있고, 그죠? 또 신왕할 때는 관성운이 들어오면 결혼할 수가 있어. 또 신왕할 때는 재성이 관성을 생하는 재생관 운이 오면 결혼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자한테 저렇게 신약하고 식상이 병인데 이 식상운이 타고 오면 아무리 결혼하라고 고사를 지내도 못한다 이거예요. 여자가 결혼 되게 재성이 와야 결혼하는 게 아니고 여자 네. 여자가 재성이 재성 와야 관성이 관성이 와야 와야 결혼하는 게 아니고 인성으로 이렇게 좀 강해져 신약할 때. 신약할 어. 때는 인성이 가정이기도 해. 가정도 의미하니까 가정운을 이룰 수도 있다 이거지. 또 신왕할 때는 인성이 기시니까 인성운보다는 재관운이 올 때. 어? 근데 좋은 운이 올 때는 그냥 그렇죠. 좋은 운이 결혼하면 좋잖아 일단. 그치? 결혼하면 그래도 마음도 편안하고 의지할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대부분 결혼해서 운이 좋아지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운에 결혼하는 사람들. 지지고 볶고 하다가 얼마 살지도 못하고 깨져버려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그런데 이제 병화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뭐 천간이고 지지고 없어 다 이렇게 봐. 근데 이 을목이 지지로 내려오면 뭐가 돼? 네? 묘가 되잖아, 그죠? 을목이 지지로 내려오면 묘가 된단 말이야. 묘가 된단 말이야. 그럼 묘는 뭐요? 이 월지가 인호술이니까 뭐가 도와요? 인호술에는 묘가 도와요, 그죠? 인호술 네. 도화는 삼합 다음 자니까 인호술의 다음 자는 인호술은 묘가 도화가 되고 또 신자지는 유가 도화가 되고 또 해묘미는 자가 도화가 되고 또 사유축은 오가 도화가 되고 도화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뭐 자오묘유를 도화 성분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 일지에 보면은 인호술인데 이게 다 뭐요? 도학기야. 그치?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천간 지지를 나누지 않고 그냥 바로 내려서 쓰기도 했다 얘기지. 그런 그 고수들은.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눈이 열리면 그런 것들을 해야 돼.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도화가 2개씩이나 일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도화가 올라오게 되면은 좀 정숙할까 아니면 좀 난잡할까.
난잡하잖아, 그죠? 그리고 도화가 두 개씩이나 올라와 있으니까. 그러한 현상이 있다 보니까는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자꾸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다 보면 그냥 쓰러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비극의 여인이 돼버렸어. 말년에는. 그래서 월간 을목을 보면 병묘 목욕이다. 이거. 또 병화가 묘를 보면 목욕이 돼. 도화도 되지만 병묘 목욕지가 된다 이거지. 1월지에 목욕지를 그걸 가지고 있는 목욕도 도화야. 그죠? 목욕지가 하나는 모르지만 두 개씩 이렇게 또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일간을 1월지를 갖다 목욕이 차지하면 그건 도화 성분이 굉장히 심하다고 봐야 되는 거야. 여기는 없지만 이 사람은 도화가 없지만 이 묘를 갖다가 지지로 보면 묘니까 그죠? 묘. 묘 여기도 묘가 해서 병묘 목욕지가 된다 이거죠. 또 여기도 목욕지가 돼. 이게 어떻게 하면 다 일지합으로 들어갔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목욕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목욕살이.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상당히 이성 문제에 상당히 고통을 받았고 그래서 또 이 사람은 어머니를 닮을까 아버지를 닮을까 얼굴 성격 나오지 여기 나오잖아 지금 어머니를 닮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일간 옆에 있는 거를 닮아 일간 옆에 있는 거를 닮아 성품은 요 아버지를 성격은 아버지를 닮을 수가 있다 이거지. 이 월주는 부모한테 막 받은 형상이야. 그리고 선생님도 외모라든지 뭐 어머니를 많이 닮았을 거야. 응? 그치? 월간에 어머니가 있잖아, 그죠? 병화가 그러니까 어머니를 많이 닮을 수가 있다 이거지. 또 부모궁인 월주에서 제극인이니 부모 간의 충돌이 발생한다 그랬어. 요거 부친이잖아, 그죠? 월주인 요거 모친이잖아. 어떻게 금목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부모 간의 충돌이 발생한다 그랬어. 그래서 부모는 동주에 있으면 안 돼. 떨어져 있어야 돼. 동주에 있으면 암수한쌍에서 맨날 치고받고 싸워요. 응?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있는 거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기랑 자꾸 치고받고 싸우니까 어디로 가? 여기를 본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연히 다른 여자한테 눈을 돌리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월주의 부모궁에 부모와 모친과 부친이 함께 있으면 부모가 충돌이 심해. 이렇게. 묘육충도 있는데. 묘유충? 네. 어디에 묘유충? 을이 묘로 바뀌지 않았어. 그렇지 묘유충이야 이게 네. 보면은 어? 응. 또 묘유충 울신충도 돼. 절지니까. 울신충도 다 그게 그거야. 이거 절지야. 우리 절지야. 절지는 충이라 이거야. 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준이 같은 사람들은 그냥 뭐 천간지지 할 것 없이 그냥 다 통으로 놓고 본다 이거죠. 그러한 눈을 길러면은 굉장히 좀 유술이 돼 있으니까 아버지하고 사이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아버지하고 사이 아버지가 지금 신약해서 죽겠는데 유술도 돼 있지만은 유술이 또 뭐가 되느냐면은 상천살도 돼요. 상천살 서로 형하는 살이야. 내 파트너를 상천살이 하다 보면은 잠이 추고 인사묘진 신의 유술 그죠? 유술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아버지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사주가 좀 실형하다 그러면 아버지와의 사이가 하지만 아버지는 아버지의 어머니 덕이 있을까 없을까? 아버지의 어머니. 이 사람은 아버지잖아, 그죠? 이 아버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친 덕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여친덕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통화도 못지 그제 이 사람한테 이게 다 모친이야, 그지? 네. 그럼 좋아 나빠? 안 좋지. 어머니가 한 분 있어야지. 하나, 둘, 셋, 네 개, 네 분이나 있잖아, 그죠? 그럼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또 더군다나 또 축술미 사명을 이루고 있잖아, 그죠? 서로 어머니끼리 막 싸우고 막질하고 난리가 난단 말이야. 아버지는 아버지의 어머니 덕이 없더라. 왜? 아버지의 아버지가 여자를 여기저기 걸치고 막 이랬다 이거지. 그럼 또 어머니의 입장에서, 이거 어머니잖아, 모친. 어머니의 입장에서 토는 뭐가 될까? 엄마야. 최선. 그렇지. 그래서 그럼 어머니의 아버지 덕은 있을까 없을까? 없지. 죄다 신약이야.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너무 많아서 나를 신경을 안 써주고 돈도 안 벌어다 주고 막 이래. 그 어머니도 아버지인데 이렇게 많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덕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벌써 틀어져 버렸다라는 거를 알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사주 하나 보면은 어떤 사주가 하나 뭉쳐 있으면 그 사주가 육신상으로 무엇이 될까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 그래야 사주가 보여. 좀 쉬었다가 나중에 이제 전사주란 말이야.